은퇴 후의 공허함. 60세 정년퇴직과 함께 김민수 씨의 삶에 낯선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40년 가까이 매일 아침 7시에 울리던 알람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고 분주했던 일상은 갑자기 멈춘 시계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창밖을 바라보며 민수 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던 자신, 프로젝트를 이끌던 자신,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였던 자신은 어디로 간 걸까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현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습니다. 내 인생 정말 끝난 건 아닐까? 하지만 민수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공허함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시간이라는 것을 말이죠. 불안은 모두의 것. 한 달 후 민수 씨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20여 명의 친구들이 모인 자리, 처음에는 서로 안부를 묻고 웃음을 나누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이야기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연금이 생각보다 적더라고. 솔직히 불안해. 나도 그래. 아내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요즘 무릎이 아픈데 나이 드니까 이런 게 하나 둘 늘어나더라. 민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만 이런 고민을 하는 줄 알았는데 모두가 비슷한 걱정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친구 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런 고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 그날 밤 민수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으니까요. 건강이 첫 번째 재산. 다음 날부터 민수 씨의 하루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 예전의 출근 시간에 맞춰 운동화를 신고 집 앞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몸이 자본이지. 처음에는 10분도 걷기 힘들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10분에서 20분, 20분에서 30분으로 늘려갔습니다. 2주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쉬워졌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거울 속 자신의 표정이 밝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구나. 건강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혈압도 좋아지고 체중도 줄었네요. 이 나이에 이렇게 개선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민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새로운 도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작은 수익, 큰 보람. 어느 날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작은 전단지가 민수 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등학생 수학 과외 선생님을 찾습니다. 30년간 회계사로 일했던 민수 씨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망설임 끝에 전화를 걸었고 일주일 후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9살 지훈이가 연필을 깨물며 물었습니다. 민수 씨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고 지훈이의 눈에 이해의 빛이 반짝이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우와, 이제 알겠어요. 그 순간 민수 씨의 마음에도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다음 세대에게 도움이 된다는 뿌듯함이었습니다. 한 달에 받는 과외비는 많지 않았지만 그보다 훨씬 큰 가치를 얻었습니다. 자존감과 보람, 그리고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확신이었죠. 관계의 회복. 야, 민수야, 정말 오랜만이다. 대학 동창 성수가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자리였지만 금세 20대로 돌아간 듯 편안했습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만날 시간도 없었는데 이제라도 이렇게 만나니까 좋다. 매주 만나는 등산 모임도 생겼습니다. 군대 동기들과 함께 가는 산행에서는 옛날 이야기로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진짜 행복이지. 이웃 아주머니와도 친해졌습니다. 계단에서 마주칠 때마다 나누는 짧은 대화가 하루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민수 씨의 하루는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혼자라는 외로움 대신 따뜻한 연결감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배움의 즐거움. 할아버지, 스마트폰으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과외를 받는 지훈이가 신나게 보여준 영상 편집 앱을 보고 민수 씨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나도 배울 수 있을까? 6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는 게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어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스마트폰 활용 수업과 우쿨렐레 교실이었죠. 처음에는 손가락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젊은 수강생들은 금세 따라하는 걸 자신은 몇 번을 반복해야 했죠. 괜찮아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선생님의 격려와 함께 조금씩 발전해 갔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우쿨렐레로 간단한 동요를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배울 게 이렇게 많구나. 더 놀라운 건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손자에게 영상 메시지를 보내고 온라인으로 친구들과 화상통화를 하는 자신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구나. 삶의 균형을 찾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민수 씨는 자신의 하루 일과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침 7시 공원에서 30분간 조깅, 오전 10시 지훈이와 수학 공부, 오후 2시 문화센터에서 우쿨렐레 연습, 저녁 6시 친구들과 저녁 식사 또는 동네 산책.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한 게 언제였더라? 건강해진 몸, 작지만 꾸준한 수입, 따뜻한 인간관계, 그리고 새로운 배움의 즐거움. 네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서 민수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구나.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기대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작은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두 번째 황금기. 1년 후 민수 씨는 같은 고민을 하는 또 다른 은퇴자 모임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60세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건강을 챙기고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그러면 은퇴 후의 삶이 두 번째 황금기가 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인생은 60부터가 진짜 시작인가 보다. 바람이 볼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마치 새로운 모험을 향한 출발 신호처럼 말이죠. 이것으로 은퇴 후 제2의 인생 이야기를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황금기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